퀸즈 월렛츠 포인트 재개발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서민용 주택 건립안이 배제됐습니다. 한국 경기도 여성 기업인들이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정재균 회장과 임원진이 오늘 본방송 KBN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식당 위생 등급제 개선안을 공개하고 벌금의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케이스가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퀸즈 월렛츠 포인트 재개발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서민용 주택 건립안이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권센터가 포함된 퀸즈 주택연합 소속단체들은 월렛츠 포인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뉴욕시가 서민용 주택 건립안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매치의 홈구장인 시리필드와 마주보고 있는 퀸즈 윌레츠 포인트. 220여 자동차 부품 정비업소와 정크야드가 모인 이곳에 뉴욕시가 30억 달러를 들여 초대형 쇼핑몰과 대규모 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 2008년. 더불어 시는 그중 35%에 달하는 870여 가구를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용 주택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에 통과된 1차 계획안에는 서민용 주택 건립안은 찾아볼 수가 없고 2018년까지 쇼핑몰과 호텔 등 초대형 상업시설 건립안만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here was a promise made over 1,900 affordable units. And now they're saying 875, maybe by 2025. And oftentimes everybody tells me, well, where are we going to build it, Jalissa? There's nowhere to build it. And then you stop and ask, well, this seems like a pretty good site. 이들은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진 퀸즈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시정부의 윌레츠 포인트 지역 개발에 서민 주택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러싱에서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노인용 아파트는 더 필요하고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민원 세입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서민용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윌리츠 포인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시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은 지난 5월 2025년에 서민용 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들의 주장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서민용 주택을 짓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뉴욕시가 책임지고 서민용 주택 건립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 경기도 여성 기업인들이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방문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성 CEO 기업 미국 통상촉진단에 참여한 기업은 13곳. 식품과 생활소비용품, 그리고 의류용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업체의 경기도 여성 CEO들이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 도착한 여성 CEO 기업인들은 오늘 13일까지 뉴욕과 LA에서 바이어들과 직접 만나 자신들의 주력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도 성사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북미사무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북미사무소 이태목 소장은 미국의 중심지인 뉴욕과 LA 지역에 90여 개 이상의 바이어 상담이 실시될 예정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은 품질이죠. 품질인데 품질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우리 현재 FTA가 됨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까지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미국을 방문한 한 업체 관계자는 한국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바이어와의 만남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력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런 거를 절약해서 수출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다른 업체와 이런 경쟁력도 생기고 저희는 저희 이제 제조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물건을 잘 만들 수 있고 또 여기 LHBC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여성 CEO 기업인들은 오늘 뉴욕에서의 바이어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내일 LA로 이동해 현지 바이어들과 만남을 가진 뒤 오는 금요일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정재균 회장과 임원진이 본방송 KBN을 오늘 방문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한인사회와 함께 남북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16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정재균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2년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 2세와 3세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 골든벨 대회와 생생 콘서트 등을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 비전을 형성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평통에서 하는 역할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화합 등이 저희들의 주요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 골든벨 아니면 통일에 대한 교육에 몇 가지 중점을 둬가지고 일을 할 예정이고요. 또 미 정치인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각 분과별로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다음 달 17일에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 식당 위생 등급제 개선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식당 위생 등급제는 요식업소들의 골칫거리였는데요. 식당 운영자들이 제약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중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등급제를 완화했습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은 어제 식당 등급제로 인한 업주들의 고충을 줄일 수 있는 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퀸 시 의장은 2010년 시위생국이 식당 위생 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식당들은 엄청난 벌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요식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와 업계 전문가들과의 면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벌금의 전반적인 인하,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A등급을 받은 경우 벌금 면제, 사전교육을 위한 연습용 인스펙션 실시, 업주들의 의견과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 처리반 개설, 그리고 음식과 관계없는 항목을 벌점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그동안 식당 위생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지만 지나친 벌금 부과와 음식과 관계없는 규정들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의회 마리아델 카멘 보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급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업주들에게 공정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요식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케이스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어제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30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0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718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주별로는 뉴욕이 137명으로 캘리포니아 4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 107명, 버지니아 82명, 조지아 45명, 텍사스 4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은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3.7%에 해당하는 893명이었으며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이민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은 1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3 회계년도가 시작된 10월 이후 9개월
추방 재판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656명으로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425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추방 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도 231명이었습니다.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뉴욕 22명, 뉴저지 14명 등이었으며 캘리포니아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 22명, 조지아 18명, 텍사스 14명, 워싱턴 11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동포들에게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경제활동에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그동안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임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한국 내 경제, 금융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거소, 신고 등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의 요구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계속 제기돼 왔고 지난해 선거를 치르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이를 개선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이 개최한 재외동포 포럼에서도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그동안 논의돼 왔던 재외국민 전용 주민등록증이 아닌 한국 국민과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것이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묻혀지는 것인지 자신의 알몸 사진으로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앤서니 위너가 뉴욕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가 하면 이번에는 성매매 스캔들로 사퇴했던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감사원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정계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 주지사는 어제 올 뉴욕시 감사원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며 현재 3,750장의 민주당 유권자 지지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그러나 월가의 부정 척결 등 검사와 검찰총장을 거쳐 주지사로 그동안 이룩한 업적을 평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진다고 생각했으면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의 사임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스피처 전 주지사의 공직 진출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직 진출을 노리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원인 스피처 전 주지사는 9월 10일 예비선거에서 스콧 스트링거 맨해튼 보로장과 맞붙게 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